이 종이 한 장이 제 20년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검사 결과가 명확합니다. 혈액형이 유전 법칙상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20년을 키웠는데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외곽의 한산 부인과는 유난히 분주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병원 복도에는 진통을 겪는 산모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출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신생아실과 분만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분만실 불빛 아래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그 아이의 발목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표가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강혜진, 32살의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을 찾은 그녀의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3분 후 같은 병원 옆 분만실에서 두 번째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4kg, 역시 사내 아이였습니다. 박서윤이라는 이름표가 그 아이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박재현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윤미희는 명문대 출신의 전업주부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박재현은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두 아기는 거의 동시에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직 간호사 김순애는 그날이 근무 17년 차였지만 이렇게 바쁜 크리스마스 이브는 처음이었습니다. 신생아실에는 이미 6명의 아기들이 누워 있었고 2명이 더 추가되면서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순애는 서둘러 두 아기를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생아실 한쪽에서 미숙아 한 명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고 김순애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를 호출하고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상황을 기록하는 동안 약 1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미숙아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김순애가 다시 두 신생아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발목에 이름표가 젖어 흐릿해졌고 두 아기를 침대에 눕히면서 어느 아기가 어느 침대에 누워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두 아기 모두 비슷한 체구에 비슷한 얼굴형을 가진 사내 아이들이었습니다. 김순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설마 내가 헷갈렸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직감을 믿고 아기들을 각각의 인큐베이터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이름표를 출력해서 다시 발목에 채웠습니다. 그렇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이는 박재현 회장의 아들이 되었고 박서윤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이는 강혜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고 부모들 역시 첫 아이를 본 감격의 겉모습에 세밀한 차이 같은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가족은 각자의 아이를 안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혜진은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산 비용을 마련하느라 빌린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도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키울게. 박재현 회장 가족은 강남의 대형 아파트 특별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신생아 전문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최고급 유아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미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서윤이 앞으로 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줄게. 그날 밤 한산 부인과 신생아실의 김순애 간호사는 침대에 누워서도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17년 경력의 베테랑이 그런 실수를 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두 아이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강혜진이 키운 박서윤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나갔고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서윤은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조용히 사정을 말했던 날 그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강혜진은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서윤의 생일마다 작은 케이크를 사왔고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서윤은 그렇게 다짐했고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수 없었기에 도서관이 그의 학원이었습니다. 낡은 참고서를 중고로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했고 모르는 문제는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서 졸음을 참으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윤은 전교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국립대를 알아보던 중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윤은 결국 대학 진학을 1년 미뤘습니다. 그 1년 동안 서윤은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자신의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 20살이 된 서윤은 드디어 지방의 한 국립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가장 싼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자신만의 성이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서윤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과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친구들이 MT를 가고 술을 마실 때 그는 혼자 남아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요. 원래 혼자 하는 거니까. 반면 박재현 회장이 키운 강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은 태어나자마자 강남의 초대형 아파트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전문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케어했고 유기농 이유식과 수입 분유만을 먹고 자랐습니다. 돌잔치는 특급 호텔에서 열렸고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축하를 보냈습니다. 유치원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골랐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민주는 원어민 교사와 하루 종일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피아노, 미술, 수영, 태권도 레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승마를 배우러 경기도의 승마장으로 향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민준의 스케줄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영어, 수학, 논술 학원은 기본이었고 과학 실험반과 토론 수업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녁 9시까지 학원을 돌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준비해둔 야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일 파티에 오는 친구들도 선물보다는 호텔 뷔페와 선물 가방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민주는 처음으로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빼먹고 PC방에 가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박재현은 분노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지 알기나 해. 좋은 환경요? 전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준의 반항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명문 외고에 진학했지만 성적은 중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고3 겨울, 민준은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박재현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차피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민준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습니다. 아버지 카드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고 모든 것이 쉽게 손에 들어오다 보니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2살 민준은 아버지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금수저, 낙하산이라는 말이 귀에서 들렸습니다. 민준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 같은 시간 서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공간이었기에 소중했습니다. 두 청년은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고 한 명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20년 전 어느 겨울밤 단 한 번의 실수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2017년 1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 박재현 회장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었기에 건강관리는 필수였습니다. 함께 온 아들 민준도 아버지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지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재현과 민준을 따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진 결과는 대체로 양호하십니다만 뭔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O형이시고 사모님께서는 B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님께서는 O형이시고 아드님께서는 AB형이시더군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유전학적으로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는 A, B, AB, O형 자녀가 모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따님의 O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시 한번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AB형 자녀가 태어나려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AB형이거나 한 명은 O형, 다른 한 명은 B형이어야 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조합으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순간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아드님이 입양이시거나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재현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을 데리고 급히 병원을 나왔고 차 안에서 아내 윤미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집에 있소? 당장 집으로 갑니다. 전화를 받은 윤미희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진 결과가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 혈액형 때문에. 혈액형? 그게 무슨? 집에서 얘기합시다. 1시간 후 강남의 아파트 거실. 박재현은 윤미 앞에 혈액형 유전 법칙을 프린트해서 내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였습니다. 이걸 보시오.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윤미희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당신이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겁니다. 바람?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윤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병원 실수라는 겁니까? 20년 전에?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의학적으로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준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거라. 싫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재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틀 후 박재현 가족은 조용히 유전자 검사 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재현, 윤미희, 민준, 그리고 딸까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민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22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이 모든 관계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윤미희는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심받는 것도 억울했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20년간 키운 아들인데 혈액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임원들의 보고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내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 상담실에서 전문의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재현 부부는 손을 맞잡고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의 침묵. 박재현 회장님과 강민준 씨 사이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윤미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윤미희 여사님과 강민준 씨 사이에도 생물학적 모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님과 회장님 부부는 정상적인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재현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입양도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재현은 곧바로 20년 전 출산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윤미희가 보관하고 있던 출생 증명서와 병원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산 부인과 1997년 12월 24일 오후 11시 47분 출생. 박재현은 즉시 사람을 시켜 한산 부인과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이미 10년 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원장도 이미 사망했고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행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당일 출생 기록을 보니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또 다른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불과 13분. 강혜진, 1997년 12월 24일 오후 11시 34분 출생. 남아. 박재현은 즉시 강혜진이라는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서유는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에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병원 검진 받고 왔어. 의사 선생님이 혈액형 검사 다시 해보자고 하시더라. 이상한 일도 다 있지?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야, 큰 문제는 아니래.
근데 내 혈액형이 O형인 게 이상하다고. 엄마가 B형인데 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혈액형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랑 나랑 혈연 관계가 아닐 수도 있대. 서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 박재현은 사람을 시켜 강혜진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전화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에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혜진은 영문을 모른 채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박재현을 보는 순간 강혜진은 긴장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의 포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혜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저를 왜 찾으신 건지. 박재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1997년 12월 24일 한산부인과에서 아드님을 출산하셨죠? 강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박재현은 서류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20년간 키운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강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아마도 강혜진 씨가 키우고 계실 겁니다. 강혜진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서윤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혹시 아드님과 함께 검사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키운 아들이 밤마다 품에 안고 재웠던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강혜진 씨뿐만 아니라 제 가족, 그리고 두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혜진은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자신의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날 밤 강혜진은 서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강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박재현과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그건 엄마도 몰라. 하지만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후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서윤과 민주는 처음 마주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20년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청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깨끗한 피부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거친 손과 피곤해 보이는 눈을 보았습니다.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박재현 마이너스 서윤, 윤미희 마이너스 서윤, 강혜진 마이너스 민준의 조합으로 DNA를 채취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의 기다림. 결과 발표 날 두 가족은 모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박재현 부부, 민준, 강혜진, 서윤. 5명의 긴장된 얼굴. 전문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 박재현 회장님과 박서윤 씨 사이에는 99.99% 확률로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강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윤미혜 여사님과 박서윤 씨 사이에도 99.99% 확률로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강혜진 씨와 강민준 씨 사이에는 99.99% 확률로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생 당시 병원에서 두 신생아가 바뀐 것이 확실합니다. 박서윤 씨는 박재현 회장님과 윤미희 여사님의 친아들이고 강민준 씨는 강혜진 씨의 친아들입니다. 상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들은 재벌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미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20년간 키운 민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아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고생하며 살았다는 죄책감. 박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이 20년간 고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간 자신이라고 믿었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모두 남이었습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있었고 그 어머니는 지금 자신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두 가족이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아니, 우리 아들,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하지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강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민준 씨, 미안해요. 엄마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민준은 강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 하지만 20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두 가족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어야 할 곳은 강남의 대형 아파트였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해외여행,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실수로 인해 자신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 빌려 쓴 교과서, 모든 고생이 원래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살았어야 할 삶은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쉽게 얻으며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두 청년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현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회복하고 서윤을 정식으로 자신의 아들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산 부인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윤미희는 매일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20년을 놓친 모자의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강혜진이 엄마였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사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먹여 살린 사람, 그 사람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강혜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이 있잖아. 좋은 집, 좋은 환경. 엄마가 줄 수 없었던 것들. 하지만 엄마는 제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서윤아,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강혜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윤이 20년간 고생했다는 생각. 그리고 서윤의 진짜 부모는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반면 민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강혜진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혜진은 민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아들,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준 아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아니에요. 저 엄마를 알게 돼서 좋아요. 민준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재현과는 늘 성적과 회사 이야기만 했지만 강혜진과는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들으며 민준은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민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지만 20년간 키운 정은 있다. 회사도 내게 맡기고 싶고. 회장님. 민준은 박재현을 아버지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18년 3월 법원에서 친자관계 정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박서윤은 박재현과 윤미희의 아들로 등록되었고 강민주는 강혜진의 아들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박서윤으로, 민주는 여전히 강민준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박재현은 서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가족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도 바뀔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20년간 가난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 제대로 된 삶이요? 저는 지금도 제대로 살고 있어요. 서윤의 말에 박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미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서윤에게 돈을 주려고 했고, 아파트를 사주려고 했고, 회사 취직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박재현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크게 줄었지만 처음으로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혜진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 착한 아이로 자라줘서 엄마는 정말 기뻐.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청년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강혜진과 함께 살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재현 부부와도 가끔 만났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조금씩 그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금수저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벌어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혜진은 아들을 응원했고 박재현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봄, 서윤은 여전히 변두리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재현 부부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지만 서윤이 불편해하자 윤미희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남 아파트의 넓은 거실. 윤미희는 서윤이 좋아한다고 들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아들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맛 좀 봐줄래? 간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윤미희가 국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먹고 싶어 했을 텐데. 엄마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식사 중에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회사는 어때? 일이 힘들지는 않고? 괜찮아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중견기업이라고 했지? 연봉이? 여보. 윤미희가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서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 그냥 궁금해서.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박재현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재현이 서재로 들어간 사이 윤미희는 서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아니, 내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직도 낯선 사람들 같니?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윤미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알아.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 내가 고생하는 동안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새벽에 신문을 돌릴 때, 편의점에서 일할 때, 학비를 걱정할 때, 엄마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 실수였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서윤은 윤미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혜진의 손은 늘 거칠고 차가웠는데 윤미희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윤미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원룸으로 돌아와 강혜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혜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솔직하게 말할게. 네, 엄마. 넌 저쪽 집으로 가는 게 맞아. 내 진짜 부모잖아. 그리고 저쪽에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엄마, 그게 무슨...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20년 동안 키울 수 있었으니까. 서윤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전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니에요? 강혜진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강혜진의 낡은 다세대 주택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복도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2층에 있는 강혜진의 집 문패를 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 좁고 낡은 데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자랐어야 했던 거잖아요. 민주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부엌, 거실, 방이 모두 한 공간에 있었고 가구들은 오래되어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아.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어. 민주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대리석 식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강혜진이 내온 김치찌개는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 말에 강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혜진은 서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얼마나 공허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돈 많은 집에서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게 너무 쉬웠어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았어요. 강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 삶은 힘들어도 의미가 있어야 해. 내가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지? 그게 진짜야.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박재현 앞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민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왠지 돌아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박재현은 한산 부인과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폐업한 병원이었지만 당시 원장의 유족들과 병원을 인수했던 의료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재벌 2세, 20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병원 실수로 바뀐 두 아이, 완전히 다른 인생, 환경이 만든 운명, 신생아 바뀜 사건의 충격. 기자들은 서윤과 민준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절했습니다. 박재현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윤과 민준은 우연히 법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법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새 직장에 적응 중이에요. 서윤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회사 일하면서. 박 회장님, 윤 여사님과 가끔 만나고. 부모님이라고 안 부르시네요. 아직은. 어색해서요. 민준 씨는 강 여사님이랑 잘 지내시나요? 네.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상하죠? 전 오히려 친엄마를 더 쉽게 받아들였는데.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전 오히려 친부모님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우리 정반대네요.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억울하지 않으세요? 원래 부자로 살았어야 하는데 병원 실수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그 덕분에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 처음부터 부자 집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전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공허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아버지. 아니, 박 회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같은 날 태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우리 친구할까요? 이상한 상황이지만 우리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요. 민주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친구. 두 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과 민주는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둘은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운명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2019년 가을, 법원은 박재현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재현은 서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윤아, 아빠 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서윤은 여전히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박재현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니? 회장님. 아니, 특혜를 주겠다는 게 아니야. 인턴부터 시작해도 돼. 내 능력을 보여줘. 넌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넌 원래 재벌 2세로 태어났어야 했어. 이제라도 내 자리를 찾아야지. 제 자리요? 서윤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전 제 자리가 어딘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그게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아직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느끼지 못해요.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20년이 그렇게 큰 벽이니? 네. 그래요. 회장님께는 저희가 20년 전에 바뀐 거지만 저한테는 20살까지의 모든 기억이에요. 그 기억 속에 회장님은 없어요. 박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봄,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서윤이 다니던 중견기업은 경영난에 빠졌고 대규모 구조 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서윤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로 버티며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채용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미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일자리를 잃었다고 들었어. 괜찮니? 네, 괜찮아요. 다른 곳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로 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아니에요. 전 제 힘으로 찾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제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서윤은 몇 달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혜진은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서윤아, 그냥 박 회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엄마, 그럼 안 돼요. 전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 친부모잖아.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하면 전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도움은 뭐예요? 강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텅 빈 편의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편의점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윤 씨? 민준 씨? 이 시간에 왜? 근처에 살아요.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근데 서윤 씨가 왜 여기서?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바 중이에요. 회사 잘렸거든요.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박 회장님께 도움 안 받아요? 제가 해결할 거예요. 민준은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서윤 씨, 자존심도 좋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예요. 민준 씨는 박 회장님 도움 받으세요? 아니요. 안 받아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민준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서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5시까지 둘은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저 요즘 강 여사님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원래 혼자 사셨는데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가 돌봐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강 여사님, 엄마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뭘 배우세요? 진짜 사랑이요.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으로 표현하는 사랑.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강혜진 엄마한테 그걸 배웠어요. 새벽 6시,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힘내세요. 금방 좋은 곳 찾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정 힘들면 연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민준 씨도 힘들 텐데.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고. 민준은 편의점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2020년 여름, 박재현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찾아온 병이었습니다. 윤미희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무슨 일이세요? 췌장암이래. 다음 주에 수술하신대.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갈게요. 수술 당일 서윤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윤미희와 서윤의 여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여동생 박지민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과 지민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아직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수술 중이에요. 5시간 걸린대요. 서윤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윤미희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아,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쾌 가능합니다. 윤미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박재현은 서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윤이? 내가 왔구나. 네. 괜찮으세요? 응. 수술 잘 됐다고 하더라. 박재현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갑자기 회사로 오라고, 재벌 2세 역할을 하라고.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생각해봤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회사를 물려주는 것? 아니야. 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회장님,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거부했던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박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박재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서윤은 드디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민준의 추천으로 비슷한 계열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낮았지만 일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윤과 민준은 함께 자원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여기 계세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는 두 청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젊은이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고맙구나. 도시락을 전달하고 나오며 서윤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왜 이런 봉사를 시작했어요? 강 여사님 때문이에요. 엄마가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아들이네요. 아니에요. 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서윤 씨는요? 원래 봉사 관심 있었어요? 강해진 엄마 영향이 커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 도와야 한다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우리 정말 비슷하네요. 키워준 엄마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게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해가 지고 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강 공원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 저 요즘 생각해요. 뭘요? 만약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전 강 여사님 밑에서 자랐을 거고 서윤 씨는 박 회장님 밑에서 자랐겠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 씨는 아마 저처럼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가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그리고 서윤 씨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민준 씨처럼 방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전 확신해요. 서윤 씨는 어떤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요? 타고난 것 같아요. 서윤 씨의 선함은 환경이 아니라 본성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강해진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전 어떻게 설명해요? 전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방황했잖아요. 그것도 환경이에요. 너무 쉽게 모든 걸 가져서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네? 우리 잘못 산 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원래 살았어야 할 삶이 따로 있는데 우린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산 삶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삶을 살지.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2021년 봄, 박재현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을 겪으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박재현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윤아, 이번 모임에 강혜진 씨도 초대하고 싶은데 어떻겠니? 서윤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분이 너를 20년간 키워주셨잖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서윤은 감동했습니다. 박재현이 강혜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도 초대하자. 어차피 우리 다 연결돼 있잖아. 일요일 오후 강남 아파트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박재현, 윤미희, 박지민, 그리고 서윤, 그리고 강혜진과 민준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강혜진은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주눅이 들었고 민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희가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강혜진 씨, 앉으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네. 집이 정말 넓고 좋으시네요. 민준 씨도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미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박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병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두가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강혜진 씨, 당신은 서윤이를 20년간 키워주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그건 친어머니로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은 법적으로 제 아들이 아니지만 20년간 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윤미희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피로 연결된 가족도 있고 정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예요. 서윤이는 우리 친아들이지만 강혜진 씨와 20년을 함께했고 민준이는 강혜진 씨 친아들이지만 우리와 20년을 함께했어요. 박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족으로 지내면 안 될까요?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 가족과는 너무 다른 사람인데요. 다르다고 가족이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혜진 씨, 당신은 서윤이 어머니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입니다.
윤미희가 강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 생각에 동의해요. 강혜진 씨, 우리 가족 되어요. 강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무시당했던 그녀에게 재벌 가족이 가족이 되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박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를 압박하고 제 인생을 정해주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는 그냥 저를 사랑하신 거였죠. 민준아, 아버지가 저를 친아들로 여기셨듯이 전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여기고 싶어요. 피는 다르지만 20년의 시간은 진짜니까요. 박재현은 일어나 민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도 강혜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윤아, 엄마도 사랑해. 그날 거실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 후 박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오빠들. 이제 오빠가 둘이네요. 서윤과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러네. 우린 형제가 된 거야. 이상한 형제지만요. 하지만 진짜 형제예요. 박지민이 두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오빠 둘 생긴 거 환영해요. 2021년 여름,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재현은 민준에게도 회사 일을 제안했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전 제가 하는 일이 좋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버지가 응원할게.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재현의 회사 대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재현은 두 아들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습니다. 민준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했고 서윤이 일하는 회사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건 투자야. 너희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야. 강혜진은 윤미희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친해졌습니다. 미희 씨, 이렇게 비싼 데서 밥 먹는 거 불편해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요리해요. 저한테 혜진 씨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저는 그냥 집밥만 하는데. 그게 좋아요. 저는 늘 남한테 시켜 먹었거든요.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두 어머니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다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2021년 가을, 서윤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서윤은 젊은 사회적 기업가로 조명받았습니다. 박재현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윤아, 잘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준도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했고 정부 지원도 받았습니다. 강혜진은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널 제대로 키우진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서 정말 기뻐. 엄마가 저를 제대로 키우셨어요. 사랑으로요. 어느 날 두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윤미희, 박지민, 서윤, 강혜진, 민준 6명이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거라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자연스러워요. 박재현이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피로 연결되든 정으로 연결되든
함께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지. 강혜진과 윤미희도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희 씨, 고마워요. 저를 받아들여줘서. 저도 고마워요. 혜진 씨가 서윤이를 잘 키워줘서. 박지민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어요. 6명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셔터가 눌렸고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한산 부인과 사건의 책임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재현의 법률팀은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김순애를 추적했습니다. 김순애는 현재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법률팀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심장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박재현은 직접 김순애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윤과 민준도 함께 갔습니다. 작은 주택의 거실에 앉은 김순애는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재현 일행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미숙아가 갑자기 위급해져서 정신없이 응급처치를 하느라 두 아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름표가 젖어서 흐릿해졌는데 제가 잘못 채운 것 같아요.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겁이 났어요. 17년 경력이 날아갈까봐, 의료사고로 고소당할까봐 비겁하게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김순애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두 가족이 20년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시라고요. 김순애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실수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저와 민준 씨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박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덕분에 강한 사람이 됐어요. 감사할 줄 알고 노력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게 제게 좋았을까요? 전 방황했고 공허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김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를 용서해요. 할머니의 실수는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전 두 어머니를 만났어요. 강 여사님과 윤 여사님 모두요. 김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재현은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는데 아들들은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소송도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25년간 죄책감에 시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해졌잖아요. 박재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김순애는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박재현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후회가 없니? 바뀐 인생에 대해서.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산 20년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박재현은 두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고 훨씬 넓은 마음을 가진 아들들이었습니다. 2023년 봄, 서윤은 자신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박재현이 초기 자본을 지원했고 서윤은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야. 좋은 일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야지. 민준도 자신의 돌봄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강혜진과 함께 독거노인분들을 직접 방문하며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윤 형,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은 어르신들께 활력을 드리고 그러게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지.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언론에서도 조명했고 정부에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시상식 날 박재현과 윤미희, 강혜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자랑스럽지? 윤미희가 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을 둬서 행복해요. 우리 아들들이니까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2024년 겨울,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박재현의 회사가 아닌 자신의 길을 걸으며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27년 전 두 아이가 바뀐 그날과 같은 날, 박재현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산 부인과 자리에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병원 이미 없어졌잖아요. 건물은 남아있어.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6명의 가족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선 그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7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한 사람의 실수로.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박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으니? 서윤과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돌리고 싶어요. 왜? 전 지금의 제가 좋아요. 가난하게 자란 덕분에 강해졌고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어머니를 만났어요. 강혜진 엄마와 윤미혜 엄마 모두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전 평생 공허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전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그리고 두 아버지를 만났어요. 강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내가 원래 누려야 할 삶을 못 살게 해서. 엄마 아니에요. 엄마가 주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윤미희도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20년을 함께 못해서 아쉬워.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었어. 어머니, 괜찮아요. 강 여사님께서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박재현이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야. 환경이 달랐어도 둘 다 훌륭하게 자랐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자신의 힘이야. 그리고 너희를 키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야. 박지민이 말했습니다. 오빠들,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여기서. 좋은 생각이다. 6명은 낡은 병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박재현과 윤미희, 강혜진, 그리고 서윤, 민준, 박지민. 피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정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6명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여러분,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강남 아파트 거실. 6명의 가족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윤미희가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일이 재미있어서. 민준이도 마찬가지지. 네. 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박재현이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인생은 길어.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누가 물려받게 되나요? 글쎄요. 서윤이와 민준이 둘 다 관심이 없는데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건 어때요?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사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니까요. 윤미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당신도요? 우리 모두 변했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회사를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아버지가 제 일을 응원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 아버지가 평생 응원할게. 민준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요. 박재현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7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를 받아들였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피가 다르든 환경이 다르든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2025년 봄, 서윤의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서윤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민준의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명의 독거노인 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받았고 민준은 사회봉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형제는 계속해서 협력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재현은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미희와 강혜진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박지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빠들이 사람들을 돕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6명의 가족은 다시 한강공원에 모였습니다. 27년 전 오늘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죠. 민준이 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요. 윤미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강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박지민이 웃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시간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만은 영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일까요? 서윤과 민주는 병원의 실수로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